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오늘은 씨뿔뿔 강의의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배워볼 거야 하면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이 강의 시작하고 계신 거일 텐데요. 그 설레는 마음 계속 안고 가셔서 이 강의를 다 마칠 쯤에는 와, 나 이제 어디 가서든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요즘은 이 단어 자체는 사람들에게 참 익숙해요. 뭐 길거리에 있는 광고들에서도 뭐 코딩, 뭐 프로그래밍, 개발자 이런 단어들 진짜 많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죠. 근데 정말로 어렵지 않게 그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너무 어떤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고 시작하면 그 이후 나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근데 처음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쭉 프로그래밍, 코딩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첫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래밍을 평생에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번 강의에서 배우실 언어는요, C++라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에는 언어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에게 나 이런 프로그래밍 만들어줘, 저런 거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기에는 이 컴퓨터는 우리의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움직여줘, 저렇게 움직여줘 라고 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겠죠. 그 언어가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의 언어에도요, 한국어도 있지만 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다 그렇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와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만든다 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C++이라는 게 있고 뭐 C, 파이썬, 자바, C# 등등등등등 정말 많아요. 주되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는 능히 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나 개발은 돼 있는 언어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몇 천 개가 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데요.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고 그 사용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중에 우리는 C++라는 언어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일단 C++가 어떤 언어인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C++라는 단어만 들으면 실제로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언어가 이 C++예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했을 때는요, 사실 지금처럼 막 프로그래밍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익숙한 언어, 뭐 개발자, 코딩, 이런 언어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럼 개발자가 뭐야? 뭘 만든다는 거야? 이러고 프로그래밍 이러면 프로그래밍이 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C++라는 이 글자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수학인가? 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C는 그냥 제가 아는 알파벳이었고 이제 플러스는 수학에서 이제 더하기 계산할 때만 간간히 봤던 거여서 이게 대체 뭐지? 라고 맨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배우면서도 되게 생소하게 저는 배웠었죠. 왜냐면
막 맨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막 C++ 이러니까 저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코딩에 관해서 좀 사전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 C라는 건 알아. 아니면 C++랑 C랑 약간 사촌지간 같은 사이던데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C 언어를 아신다면 C++를 굉장히 쉽게 배우고요. C++를 아신다면 C 언어를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두 개가 정말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하나를 할 줄 알면 다른 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제가 지금 한국어 중에서도 표준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비록 그분이 쓰시는 것만큼 사투리를 뭐 유창하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뭔가 말을 하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다 가능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죠. 그거랑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내가 제대로 할 줄 알면 만약에 C++를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다른 C, 뭐 파이썬, 자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투리 듣는 것처럼 굉장히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C++와 이제 특히나 가까운 언어는 C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비안의 스트롭이라는 사람이 1983년에 발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와 이름이 비슷한 것과 그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이 C++는요, C에서 파생되어 온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특징들을 써놓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먼저 절차지향적 언어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읽죠. 그리고 글의 순서가 발단, 전개 뭐 이렇게 가면서 처음에 이런 겁니다 하고 뭔가 소개가 되고 이제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도 절차지향적이면 순서대로 뭔가 코드가 이루어지고 컴퓨터도 그 순서대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지향적 언어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중시한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그냥 글 읽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코드를 읽으면 될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가 아래에 있는 코드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실행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모듈식 설계 개념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면 제가 객체 지향 지원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시면 이 C++의 약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객체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C 언어를 알고 계시다면 C++에서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안 배우셔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쓴 C++ 코드만 보면 C에서 이렇게 썼던 거 C++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가능하면 바로 코딩이 가능하세요. 근데 거기에 C++만의 매력이라는 거를 여기 있는 객체 지향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강의 뒷부분에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개념을 배우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C++에서는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없는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C++는 한 1983년도부터 생겨난 언어고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중시하며 뭔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특히 사용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C++ 배워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PPT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PPT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가 만들어놨기에 우리가 뭐 색깔 바꾸려면 색깔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뭐 글씨 색깔이 바뀌고, 네모를 그리고 싶으면 네모 그리는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쭉 느리면 네모가 그려진다 등등의 이런 컴퓨터가 하는 작업들을 누군가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PPT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C++는 주로 어떤 걸 만드나요? 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C++ 같은 경우는 서버 개발이나 아니면 게임 개발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 이런 개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건 C++ 배우고 그 이후 심화 과정으로 배워서 게임 개발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 서버 개발, 게임 개발이라는 분야 자체는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개발은 여러분들이 서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전에 이제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카카오톡 프로그램 있죠? 이것도 C++ 기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갑자기 뭐 카톡이 안 보내져 라는 그런 상황을 겪은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 카카오톡 회사의 서버실이 뭐 고장났대 라는 말 들어보셨었죠. 그런 서버 같은 개념이 이 프로그래밍을 운영해주는 뭔가 베이스 캠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거죠. 그런 서버 개발을 하는 데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분야 같이 성능이 중요한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C++는 굉장히 뭔가 실행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이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C++ 외에 많이 배우는 언어로 파이썬 같은 거를 이제 꼽으실 수 있는데요. 파이썬은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코딩을 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이 실행 측면에서 보면 C++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뭔가를 성능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구나. 서버 개발 또는 게임 개발 분야에서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게임 개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C++ 언어는 좀 필수적인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C++를 이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같이 C++로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고 싶으면 글을 써주고 뭔가 뭐 표도 만들어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죠. 엑셀 작업을 하고 싶으면 엑셀을 열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으면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고는 하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코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툴이 있습니다. 보통은 개발 툴, 뭐 작업 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툴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는 이 툴이 좀 더 편한 것 같아. 아니야, 난 저게 편한 것 같아. 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저랑은 이제 C++ 시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서 우리도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 우리 보통 사진관 이름들이 뭐뭐뭐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C, C++, 모바일 개발 뭐 등등 많은 걸 개발할 때 쓰이기는 하는데 주로 C나 C++ 개발 분야에서 특히나 사용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설치를 해볼 텐데요. 인터넷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 파일이 생각보다 좀 크기도 되고 좀 크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창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microsoft.com이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열리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개발 툴입니다. 보시면 이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프로페셔널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기업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버전이고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우리는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C++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런 초급 과정뿐만 아니라 뭔가 어딘가 뭐 공모전에 나가는 걸 만드신다고 해도 아마 이 커뮤니티 버전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약에 이전에 설치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2017 버전, 뭐 2018 버전 이렇게 2019 이렇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거는 2022 버전을 받아볼 거고요. 이전에 받았던 걸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단축키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똑같은데 이제 UI 같은 게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UI가 조금 달라도 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UI 같은 거 아예 똑같게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022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윈도우 환경이라면 지금 이 커뮤니티 버전의 무료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맥 컴퓨터를 씁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아래에 있는 맥용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맥용도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읽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셋업이라는 설치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한 30초 정도면 다 설치가 될 거예요. 그 설치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ASP.NET, Unity 등등 약간 좀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셋업이 다 설치가 다운로드가 되었으면 눌러주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설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한번 설정해 주세요 나오죠? 여기서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관리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아마 설치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 이 화면을 제가 이미 좀 관리자는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처음 이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아마 이 인스톨러를 설치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설치를 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내가 만들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보이고, 각각의 뭐 ASP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넷 개발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통해서 뭐 파이썬, 노드.js 등등등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설치해도 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설치하기에는 프로그램 크기가 너무 커져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C++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항목 중에 데스크톱 및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 설치할 건지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약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추가할수록 보시면 뭐 필요한 전체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치할 동안 설치를 하면 뭔가 기능이 조금 더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모드로만 우리가 해놔도 우리가 기본적인 코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 기본 옵션 상태로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상태에서 설치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2022년 거를 설치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보시면 다운로드하고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놨고 그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는 하고, 또 실행시킬 때 필요한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패키지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된다면 무리 없이 아마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치를 여러분들이 무사히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설치가 다 되셨으면요. 이렇게 설치 완료라고 뜨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파일을 정리하려면 곧 다시 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OK 눌러주시고요. 이게 반드시 지금 바로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여러분들 뭐 이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 컴퓨터 끄시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재부팅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설치가 다 되셨을 거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치면 시작을 할 수 있죠? 한번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신 경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고 해서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30일까지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로그인을 해야만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내 아이디만 있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30일까지만 무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메일이 있어요. 계정 회원 가입된 계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로그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 없는데 만들게요 하시는 분들은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저 나중에 만들면 안 될까요? 30일은 일단 쓸게요 하시는 분은 지금은 이 항목을 건너뜁니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건너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설정을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바스크립트 할 건지 비주얼 베이직 할 건지 등등등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 일반으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색 테마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둡게 아니면 밝게 아니면 파랑색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이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을 뭐 다르게 한다고 기능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본인 취향대로 하셔가지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다른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지금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처음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본 설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마 이거 처음 해두시면 이후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도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뜨죠. 저는 이전에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저장해 놨던 파일이 제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파일 열기의 프로젝트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기 아무것도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딱 우리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타 등등 필요한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라고 이만큼을 묶어주는 폴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좀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맨 위에 있는 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할 겁니다. 보시면 윈도우용 C++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윈도우에서 C++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 누르신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폴더명 정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3 이런 거를 디폴트적인 이름으로 여기서 제공을 하고요. 뭐 바꾸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 모델 리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하는 게 기본 경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경로에 맨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는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경로에 하고 싶다면 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에도 저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항상 여기 폴더에 내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래밍들을 저장해 놓고요. 지금 솔루션 이름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만들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코딩할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 만들어지면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는 그냥 약간 게시판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기능들을 알려주는 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라는 거는 닫기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이제 이 화면에서 우리가 항상 코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외부 종속성,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헤더 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만들수록 이제 넣어야 하는 기본 리소스 파일들도 생기고 헤더 파일들도 생겨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첫 시작에서는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가 안에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추가라는 게 나오고요. 그 중에 새 항목이라는 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해서 새 항목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름은 보통 여기서 main.cpp라고 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가장 주되게 여기가 코딩하는 파일, 폴더 파일이야 라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소스 파일 아래에 이렇게 main.cpp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main.cpp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우리 여기 중앙 화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main.cpp 이 폴더가 열리고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데에 내가 글씨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설치도 했겠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랑 같이 그냥 코딩을 몇 줄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써내려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은 그냥 따라 쓴다라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제가 이거 나중에 어떤 건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꺽쇠를 열어주고 iostream 넣어주고요. using namespace std 이런 식으로 하시고 int main 한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중가로 열어준 다음에 이 중가로 안에 cout 이라고 해주시고 꺽쇠 넣은 다음에 보통 hello world라는 걸 우리가 코딩할 때는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툴을 잘 작동하나 보기 위해서 많이 출력을 하는 문구예요. 우리도 hello world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hello world 요렇게 상단표 안에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꺽쇠 해주신 다음에 ENDL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 다음에 return 제로라고까지 이렇게 쓸게요. 세미콜론도 써주시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쓰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컨트롤과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뭔가 빌드 하면서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더니 이렇게 콘솔 창이 열리면서 Hello World라고 해놓은 거를 출력을 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C++ 코딩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를 잠깐 빼면 언제나 이 상태에서 코딩을 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보시면 제가 뭐 특별한 거 안 했는데 cout이라고 쓰고 이렇게 꺽쇠를 하고 이 헬로 월드라는 거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실행을 해봤더니 콘솔 창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된 거죠. 여기서 보시는 이 cout이라는 게 아웃이 내보내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출력을 해줄 때 C++에서 사용하는 거를 cout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요, 우리가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긴 코드로 복잡하게 어떤 언어가 들어간다면 이거를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너가 출력을 해줘 등등등 엄청 복잡하게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쓰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C 언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cout이라는 거를 하면 출력하라는 거라고 프린트 하라는 거구나 라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include iostream 하면요.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iostream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 C++를 쓸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뭐 출력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것들인데 그거를 내가 포함해서 사용할게 라는 의미고요. Using namespace std라고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이 IO 스트림 중에서도 cout을 사용하려면 std.cou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cout을 뭐 한 번만 썼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cout 진짜 많이 쓰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쓰고요. cout뿐만이 아니라 이 IO 스트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들 쓰면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뭐.cout,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나 std라는 거 내가 안 써도 쓴 걸로 해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sing namespace std라고 해주시면 C 언어 이 C++ 쓸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써주신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언제나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t main 한 다음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메인이라는 거는 말만 들어도 조금 느낌이 오죠. 우리 뭔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상을 차릴 때도 요거는 메인 디쉬야 뭐 이러죠. 그러면 오늘 먹는 대표 요리가 이거야 라는 의미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이 int main만 지금 코드를 써놨는데 위에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요 한 묶음 말고도 다른 묶음들도 밑에 코딩을 해줘요. 근데 그랬을 때 컴퓨터는 되게 묶음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이게 메인 디쉬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컴퓨터가 여기가 메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int라고 하고 main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고 중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return 제로라는 걸로 묶음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내가 넣고 싶은 코드를 이 사이에 이렇게 넣고는 합니다. 지금은 제가 hello world라는 걸 출력해줘 라는 코드를 넣은 게 되겠죠. 보시면 지금부터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냥 어디까지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C++로 코딩을 하려면 그냥 여기 화면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유를 다 설명드렸죠.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괄호는 왜 여는 거고 이 괄호는 왜 두 개가 또 달라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한국어 쓸 때도요.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다 쓴 다음에는 느낌표를 찍거나 물음이면 물음표를 찍거나 아니면 온점을 찍습니다. 뭐 이런 문법들이 있죠. 그런 문법들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에서도요. 여기까지가 너가 실행할 한 줄이야 라고 알려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 여기 cout 뭐뭐뭐뭐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놨죠. 여기 보이시는 이 세미콜론이 우리가 그냥 워드 문서 작업을 할 때 한 문장 끝날 때 점 붙이잖아요. 그 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밑에 코드를 쓸 때 이 컴퓨터는 이 shout이라고 했던 이 코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한 문장으로 보고 내가 실행을 하면 돼? 모르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또 빨간 줄 이렇게 오류를 얘가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여기까지가 한 줄 코딩 끝입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C++가 뭔지 알아봤고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생소하지만 헬로 월드라는 글씨까지 같이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보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많이 하죠.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는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거나 시작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 강의를 보시기 시작했고 이렇게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엄청 헤맸어요. 그래서 설치했다가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막 다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사히 이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헬로 월드까지 제대로 출력을 하셨다면 정말로 반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뒤에 내용들도 제가 정말 차근차근 쉽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설명드릴 테니까 뒤에 내용들은 더 큰 기대감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C++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